지금 생각보다 계속 진도가 늦어졌어요. 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자, 잘 보이시죠? 됐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관약판에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리얼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뭐 다른 실험들을 하다 보면 관찰하는 실험보다는 뭐 측정하는 실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재현성이랑 정확성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관약판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다시 리얼한 데이터로 옮기는 머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나온 데이터가 이게 에큐러시가 있나? 프리시전이 있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걸 제가 나중에 또 수치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 수업, 그러니까 기말고사 치기 전에 그 밸리데이션 하는데 보면 이런 수치들이 나와요. 이런 수치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프리시전, 이게 재현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념을 이렇게 익힐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현성이랑 정확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수업 학기 끝나갈 때쯤 돼서 다시 수업 공부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얘가 정확하고 얘가 재현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그 관역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했던 스탠다드 레퍼런스 머티리얼이라고 있는데, 이게 리스트가 내셔널, 정확하게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인가 테크닉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있어요. 크리스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크리스라고 부르고 미국은 니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 봤던 9개 퀀티티 있잖아요. 그죠? 그 퀀티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는 아까 참값은 없다고 그랬지만 그게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뭔가 툴을 만들거나 이렇게 스탠다드 레퍼런스 머티리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관이 미국에는 니스트, 우리는 크리스, 즉 표준과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건 뭐냐면, 스탠다드 레퍼런스 머티리얼이 뭐냐면 표준 물질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준 물질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지금 간단하게 보면 표준 물질을 사용할 때 오차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사용하고 나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다음에 혹시나 실험할 때 보면 표준 물질 사용한 거랑 사용하지 않은 거랑 차이가 확 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 물질을 사용하면 정확도랑 재현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떤 유니버시티 오브 알버타 대학교에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계산 오차. 계산하다가 계산을 잘못한 거거나, 두 번째 과정 오차. 과정 오차는 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여기 뭐 파이펫을 10mm 파이펫으로 10마이크로리터를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20마이크로리터를 넣어놓고 나중에 파악하면서도 실험 결과 대세에 지장은 없을 거야. 그 넘어가는 이런 경우를 과정 오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낮은 정밀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마이크로리터를 넣어야 되는데 뭐 1000마이크로리터짜리 파이펫을 가져와가지고 20마이크로리터를 잰다. 이런 것들이 낮은 정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유효 숫자, 물킴 인자, 물킴 NV 있고 MV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했죠. 그걸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그게 맞지 않는 볼륨을 사용했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데, 가장 많은 건 계산이랑 과정에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크게 가장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실험을 진행하거나 하면 이런 오차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차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어요.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실험, 이런 분석하는 실험뿐만 아니라
뭐 발생학이라든지 뭐 다른 교수님들은 바이러스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오차 없이 똑같이 하기 위해서 똑같이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어요. 프로토콜이 뭐냐면 그냥 1번 뭐 저울에 뭐 NaCl을 50g 50 마이크로그램 단다. 그리고 2번 단다음에 뭐 예를 들면 PB에서 30 마이크로리트에 녹인다. 뭐 이렇게 실험의 스텝을 세세하게 적어놓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내가 계산해야 됐던 것들, 주의해야 됐던 것들. 예전에 실수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필름을 쫙 펴야 되는데 잘못해가 찢어진 상황에서 조그만 걸 사용하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프로토콜은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내가 하는 실험에 만들어 놓은 걸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SOP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 이거는 내가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시 내가 해봤을 때 1g/ml이 나오면 저 사람에게 다른 옆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가지고 검증을 받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오케이 이건 아주 스탠다드한 방법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걸 SOP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구분할 때 나중에 계속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프로토콜은 내가 사용하는 거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가 사용하는 거, 선배가 사용하는 거, 후배가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SOP 그게 좀 더 발전돼 가지고 퍼블릭해진 게 SO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크게 뭐 하지만 근데 이 프로토콜이랑 SO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의 계산 과정, 뭐 정밀도 이런 것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스텝 와이즈로 이렇게 쌓아놓은 리스트, 보고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확정도 uncertainty를 어떻게 되는지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조금 전에 그 앞에 말했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차 유효 숫자에 관한 내용이 똑같은데 보통 그 파이널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오차 같은 에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측정했을 때 예를 들면 이걸 단위를 mg/ml이라고 칩시다. 밀리리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측정했을 때는 1.76인데 이거는 A라는 기기를 통해서 측정했을 때 이렇게 됐고 두 번째 B라는 기기를 측정했으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맞네요. 빼기가 있으니까 그냥 다 더하기로 합시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를 더했을 때 그러면 보면 996이니까 4 2 4 4.24고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각각의 지금 뭐 각각의 지금 이게 다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 이 계산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한다라고 더하기 뺄셈일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뭐 물리학적인 이론, 뭐 수학적인 이론도 있겠지만 그냥 약속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냥 이 수식을 외우고 하는 게 뭐 그 이전에 뭐가 어때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자고 약속을 했으니 그냥 이렇게 따릅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음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뭐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 되든 그건 상관없이 각각의 오차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교수님 이건 뭔가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잠시만요. 지금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어렵다.
봅시다. 지금 보면 이 수치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정확하게 엑셀을 계산해 보니까 이 수치가 0.04123105 이렇게 쭉 가요. 그죠? 근데 또 유효 숫자도 똑같잖아요. 3개, 3개, 3개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3개. 두 번째까지잖아요. 유효 숫자는 3개지만 이거 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했으니까 이걸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0.04인데 이름 뭐냐? 근데 보니까 얘네. 그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의 경우는 0.041이면 에이 없어. 그러면 0.04로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0.046이면 0.05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원래는 반올림 하는 자리지만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0.04123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표현을 하되 대신 원래는 유효 숫자 뭐 이렇게 소수점 밑자리까지 계산했을 때는 여기까지 표현하는 게 맞지만 혹시 몰라서 그 밑에는 1이 나왔다라는 걸 살짝 표현하는 게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룰이라고 생각하세요. 쭉 이렇게 계산하는 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냥 우리 따릅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균이 3.06이잖아요. 그래서 0.041에 3.06을 곱하기 100을 나누게 되면 이 유효 숫자가 한 자리니까 1.3%. 그럼 만약에 1.41 뭐 2로 밑에 2로 표현됐다 그러면 숫자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3하고 밑에 뭐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뭐 크게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이거 아마 나올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파이널 리절트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한 건 좀 더 세세하게 표현한 거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 밑에 반올림 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뷰렛을 리딩할 때 처음 두 개의 리딩 값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했고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이게 수치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걸 계산하면 원래는 0.02828 4271이 나와요. 그리고 쭉 더 있겠죠. 그래서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하면 보통 0.03이 맞겠죠? 그죠? 보통의 경우는. 근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표현하기 좋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좀 더 이거 팔에서 반올림 했습니다라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고 그냥 그 신경 없이 그냥 이 수치가 좀 더 이 수치만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어려움 없겠죠? 그냥 어떤 형태인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아요. 그냥 이것만 표현해요. 뭐 솔직히 뭐 0.8이든 0.8이든 0.1이든 크게 대사에 지장 없을 것 같으니 그냥 0.03으로 합시다. 0.008이니 0.001이니 크게 이 자릿수는 난 의미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이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잘라버리고 원래 룰대로 반올림해서 표현하든지. 네. 자, 그러면 자 멀티플 할 때는 멀티플 할 때도 똑같이 되겠죠. 멀티플 할 때도 똑같이. 근데 멀티플 할 때는 똑같이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퍼센티지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덧셈, 뺄셈은 그냥 그 뒤에 나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수치를 갖다가 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대신 똑같은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 곱셈, 나눗셈은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꿔준 다음에 하는 게 룰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만약에 이게 덧셈이라 그러면 덧셈 뺄셈이라 그러면 그냥 이거 계산해 가지고 뭐 얼마가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루트 뭐 0.03의 제곱 그리고 0.02의 제곱 그리고 0.02의 제곱 이렇게 나온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곱셈 나눗셈은 이걸 바꿔줘야 돼요. 다시.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보면 자 0.03에다가 1.76을 나누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03 나누기 1.76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가 얼마 나오냐면 1.70454545 쭉 나가는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퍼센테이지는 이게 한 자리니까 소수점이 한 자리, 그러니까 유수장 하나니까 1.7%가 되겠죠. 그것도 똑같이 1.1%, 3.4%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들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파이널 걸. 그렇게 해서 루트에서 계산을 하면 잠시만요.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7, 1.7, 1.1, 3.4 하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이게 지금 반올림 하고 한 수치이긴 하지만 다시 하면 3.957271787이 나와요. 3.9572787 그죠? 근데 그냥 올려서 4%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4.0이라고 해놨어요. 그 말은 밑에도 군대 원래 군대 반올림 됐으니까 돼서 이게 0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는 크게 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얘들을 컨버팅 해주는 거죠. 컨버팅 해주면 absolute uncertainty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덧셈 뺄셈일 때는 그냥 수치를 가지고 계산해서 absolute를 다시 덧셈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덧셈 뺄셈일 때는 우리가 absolute를 계산한 다음에 상대를 계산해 줬고 지금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relative를 계산해 가지고 absolute를 변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 relative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여기다가 다시 absolute 값이 원래 주어졌으니까 한 단계 더 있겠죠. absolute 값을 상대 값으로 변한 다음에 다시 absolute를 변해 주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absolute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트의 제곱의 수식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룰이에요. 그냥 크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룰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면 돼요. 크게 문제 없을 거. 그러면 지금 이거 샘플을 한번 보시면 다음에 한번 봅시다. 시간이 없겠구나.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시간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다시 믹스드 오퍼레이션을 한번 가봅시다. 믹스드 오퍼레이션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겠죠. 처음에 이 부분만 계산해 보면 이건 덧셈 뺄셈이죠. 그러니까 바로 0.03 제곱 더하기 0.02 제곱 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0.76에서 0.59 빼니까 17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이 두 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얘들을 계산 하면 다시 덧셈 여기는 나눗셈이죠. 나눗셈일 때는 뭐라고 그랬죠? 상대값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0.036 나누기 1.17 곱하기 100을 하면 3.1이 나와요. 그죠? 3.1이 나올 거고 그리고 얘들도 1.1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02 나누기 0.59 곱하기 100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 두 개 1.17 곱하기 1.17 나누기 0.59 하면 0.619가 나올 거고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3.1 제곱 더하기 1.1 제곱해서 계산하면 3.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uncertain, absolute, 그러니까 얘들은 그대로 나왔죠. 이렇게
반올림해서 그냥 0.3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역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밑에도 똑같이 이 숫자의 진짜 룰인데요. 지금 설명을 보면 first uncertainty figure, first uncertainty figure가 last uncertainty, 이가 last 유효 숫자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명은 대략적으로 했지만 이 룰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uncertainty 룰에서는 이 룰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효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거에 첫 번째 유효 숫자 뭐 1.24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유효 숫자는 1이에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 수치는 여기까지만 나타낸다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이 uncertainty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내가 측정한 값이 있죠. 측정한 값이 1.4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01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 숫자의 맨 마지막에서 시작하는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 정도의 첫 번째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말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들이 뭔 소리야라고 지금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다시 말할게요. 자, 유효 숫자의 마지막, 그러니까 어떤 측정한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 정도는 생각하지 말고 이 뒤에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측정한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리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유효 숫자의 여섯 번째 자리, 유효 숫자는 4개지만 소수점 이하 여섯 번째 자리가 마지막 자리예요. 그러면 이 uncertainty의 스타트는 여섯째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걸 곱하면 어떻게 돼요? 2.6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면 얘들은 그러면 0.0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지수로 통일시키면 얘들이 마지막으로 같이 끝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한, 둘, 셋, 넷, 다섯 자리죠. 그래서 불확 정도는 한, 둘, 셋, 넷, 다섯 자리에서 어떤 수치가 시작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나눴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다시 나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기로 0.002664 나누기 0.02500을 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0.10656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유효 숫자가 4개죠. 그러면 이걸 날려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1066이 되고 하나, 둘, 셋, 4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000 뭐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룰이에요. 뭐 외울 필요도 없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자고 약속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수랑 로그의 불확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한 건데 똑같이 계산하는 형태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잠시만요.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고 pH가 2.51, 5.21에 플러스 마이너스 0.03이고 여기서 H 플러스의 uncertainty를 구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5.21 플러스 마이너스 0.03이라는 얘기죠. 그죠? 맞죠? 그러면 다시 쓰면 H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10에 마이너스 5.21 플러스 마이너스 0.03.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치든 안 치든 뭐 어차피 똑같이 될 거니까 크게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불확 정도를 어떻게 해봐야 돼? 올라가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되죠. 불확 정도는. 이의 x의 불확 정도는 다음과 같이 되죠. y의 2의 y.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y의 2의 y는 2.30262x고 여기서 2의 h 플러스는 다시 말하면 h 플러스는 2.3026의 2의 ph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하게 되면 0.0691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위에 걸 보고 위에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밑에 거도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언서티티 계산하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클래스 A라는 클래스에서 25mm 파이펫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25mm 파이펫이 25mm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3mm예요. 그리고 100ml를 클래스 A 파이펫으로 4번이 되겠죠. 4번을 할 때 이러면 오차가 이렇게 되냐 곱하기 단순하게 4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지금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25 플러스 25.00 00까지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자리가 이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03에 이게 4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걸 곱하기 4를 하는 게 아니라 루트 0.03의 제곱에 이게 4개라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거 제곱에 곱하기 4를 해서 계산을 나온 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25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100.0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2ml의 오차가 여기는 있는 거죠. 이 파이펫의 오차는 이렇게 되지만 100ml를 옮겼던 물의 오차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0.03에 곱하기 4이고 0.12가 되는 게 아니라 0.12ml가 되는 게 아니라 0.012 이런 루트의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을 한번 봅시다. 몰레큘러 매스. 지금 여기서 몰레큘러 매스를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계산할 때 오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시전, 산소의 몰레큘러 웨이트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 잘못 적었어요. 아마 16인데 지금 15로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16.0004042 플러스 마이너스 0.0000012g 몰이 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더 정확한 산소의 분자량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써요? 보통 이렇게 써요. 저는 그냥 16으로 써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쓰면 많이 정확하게 쓰는 사람 999까지 써요. 999 아니면 16.001 쓰거나 이 사이에서 대부분 다 쓴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훨씬 더 정확한 수치가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이 책에서는 이 uncertainty가 몰레큘러 매스 uncertainty가 가장 시스테매틱 에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저는 그냥 16을 씁니다. 근데 다른 실험들은 제가 하는 실험들에서는 16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다른 실험들에서는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몰레큘러 웨이트에 의해서 생기는 시스테매틱 에러, 계통 오차가 많다라고 표현한 거고 제가 실험하는 스피시픽한 부분에서는 이게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오차가 많이 생기긴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매트릭스 이펙트. 매트릭스 이펙트가 뭐냐면 매트릭스는 내가 보고자 하는 물질, 내가
어떤 건지 알고자 하는 물질, 그리고 농도를 측정, 질량을 측정하기 위한 그 물질 외의 모든 물질들을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주는 버퍼도 어찌 보면 매트릭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측정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요. 보통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넓은 범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버퍼도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치매 노인 환자를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단백질, X라는 단백질이 뭔가 치매와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40대, 30대부터 이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단백질 X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니까 나중에 치매가 걸리는 사람들은 이 X의 농도가 높고 치매에 걸리지 늦게 걸리거나 아주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농도가 낮더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바이오마커 또는 뭐 예후 예측 단백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면 오케이. 이 단백질의 농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20대, 30대 사람들을 피부를 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X라는 단백질의 농도가 치매와 영향이 있고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거는 우리가 뭐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피를 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치매로 할지 안 갈지를 확인한다라고 하면 치매는 피 속에 있는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피 속에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가장 많은 게 우리가 알부민이라고 하는 게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항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슐린도 있고 막 수없이 많아요. 근데 내가 측정하고자 농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X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애들을 다 없애주고 X라는 것들을 뽑아내는 것 작업이 이제 어찌 보면 샘플 프랩이라고 샘플 프레파레이션, 샘플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매트릭스들이 얼마나 수없이 지금 봐도 제가 이 X라는 물질만 끌어내기가 얼마나 쉽지도 않을 뿐더러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이 알부민이나 항체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할 거니까 이 매트릭스 전체의 단백질 또는 단백질 그 피 안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릭스 그냥 생각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매트릭스라는 정의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분석할 때 옆에서 방해하는 같이 들어있는 물질들을 다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매트릭스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내가 측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당연히 그건 네거티브하게 인 거고요. 그죠? 네, 이 부분은 또 다시 계속적으로 이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올 테니까 매트릭스가 뭔지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원자 질량의 범위가 이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16.000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0.0000 얼마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원자의 질량 하나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물에 있는 거, 대기 중에 있는 거, 대기 중에 CO2 안에 있는 거, NO2 안에 있는 질량, 산소의 질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할 수밖에 없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 그러면 만약에 뭐 자연수 안에 되어 있는 걸 측정하려 그러면 얘들은 이 범위에서 측정하고 그런 수치를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실험할 때는 그냥 16으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동위원소가 있잖아요. 산소는 동위원소가 16이 있고 18이 있습니다. 이 18이 얼마나 많은지 따라서 이제 얘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NO2 같은 경우는 18 옥시전이 양이 많은 거고 대기 중에 있는 물, 자연수라든지 지금 자연수 같은 경우는 옥시전 18이 적은 거라고 판단이 되겠죠. 비율이. 그 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이 비율이 커지면 이쪽으로 갈 거고 이 비율이 작아지면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장 시스테매틱 계통 오차를 많이 일으키는 그 MW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저기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늦네요. 그리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한 10분 동안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죠. 우리가 지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실험에는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했던 게 이 전 직장에서 10배 이석, 10배 이석, 10배 이석 한 거랑 20배, 5배, 10배, 5배, 20배, 10배가 이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비슷하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온 이유를 대략적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뭔가의 물질들이 다 달라서 나중에는 잘못 나왔다고 다르게 나왔다고 했고, 한 사람으로 통일해 가지고 보니까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 오차들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수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끝에는 뭐라 그랬냐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저는 보정할 수 있는 건 다 보정하고 새로 갈 수 있는 건 갈고 샘플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솔벤트를 새로운 걸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첫 번째는 유효 숫자. 제가 영어로 시그니피컨트 피겨라고 그랬죠. 중요 수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유효 숫자입니다. 네, 우리말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환해놨는데, 이 단어를 그냥 해석해버리면, 해석해서 중요한 수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 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할 때, 유효 숫자는 가장 유효 숫자가 소수점 아래가 낮은 거를 가지고 계속 표현한다 그랬죠. 예를 들면 1.23, 241이랑 2.23이라 그러면 3.471인데 이건 제외시키고 반올림하고 3.47 여기를 맞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곱셈도 똑같고 곱셈도 비슷한 형태였고, 그리고 로그와 진수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로그와 진수에서는 지표는 빼고 가수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랬죠. 예를 들면 로그 339는 그걸 하면 2.5301이 나왔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세 자리니까 이렇게 세 자리가 아니라 지표는 빼고 이렇게 세 자리까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2.530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로고도 그 지수도 비슷하게 생겼죠. 10에 2.3이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면 0.01247이라고 합시다.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그러면 한 자리죠.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랬죠? 제가 사람들이 약속해놓은 룰이라고 생각하세요? 괜히 뭐 룰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예전부터 생각해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이게 좀 더 표현이 유용하고 의미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가 대단한 뭐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통일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룰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했던 게 프리시전 애큐러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애큐러시는 우리가 참값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얼마나 근접하게 가느냐였고, 프리시전은 우리말로 바꾸면 정밀성인데, 정밀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재현성.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이렇게 되면 이거 정밀성이 있다라고 하고 재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재현성이 있는 거예요. 참값은 물에 있지만 그래도 측정할 때마다 어디 한쪽에 계속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밀성, 즉 재현성은 있지만 정확도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도랑 정밀성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연의 오차에서 불합 정도가 나왔었죠. 예를 들면 1.24 플러스 마이너스 0.01ml. 제가 하나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오차는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밑에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지는 그게 뭐 측정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24인데 1.24 플러스 마이너스 0.10은
보통 없다라는 거죠. 보통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1.24 플러스 마이너스 0.0124 뭐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오차를 측정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를 덧셈 뺄셈일 때는 절대치를 제곱했고, 그리고 곱셈 뺄셈일 때는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루트 절대치 예를 들면 0.02 제곱 해서 계산이 나왔잖아요. 파이널이라고 하면 오차의 파이널 오차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앞에 숫자가 1.24라고 치면 1.24분에 여기 나온 게 0.274면 그러니까 아니죠. 0.024다 그러면 계산해 가지고 뭐 1.3%뭐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앱솔루트를 렐러티브로 바꿔준 다음에 뭐 1.3% 제곱 2.4% 제곱 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나온 퍼센테이지가 있겠죠. 렐러티브한 게 있으면 다시 앱솔루트로 바꿔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수로고도 비슷한 형태로 제가 테이블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한번 따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뭐 매트릭스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원자의 질량과 불확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맨 마지막 책에 보면 뭐, 자, 맨 마지막에 보면 69페이지에 보면 이해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면 나온 게 가수, 지표와 가수 있었죠? 캐릭터리스틱, 만티사.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그냥 가수라고 표현했었는데 영어를 처음 봐가지고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티사. 그리고 시스테매틱에라, 랜덤에라. 그리고 로가리즘, 매트릭스는 내가 분석하고 싶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물질을 방해하는 같이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매트릭스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레퍼런스 머티리얼, 그건 사용할 때,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는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처음 샘플 프랩부터 측정 끝까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거 플러스 뭘 사용한다 그랬죠? 블랭크, 아무것도 없는 물이나 버퍼를 사용해 가지고 확인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한 실험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보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두 가지 외에 또 뭐가 있었어요? 다른 장소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들은 루틴하게 하지 않고 뭐 시약처에 내가 한 분석 방법이 맞다라고 보고하거나 아니면 논문에 보고할 때 이러한 형태의 3, 4번을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1번은 스탠다드 머티리얼, 2번은 블랭크, 3번은 다른 방법, 4번은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 4번은 특수한 경우고 그 특수한 경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absolute uncertainty, relative uncertainty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이렇게 계산할 때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것 또한 사람들의 약속이니까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크게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뭐 곱셈 나눗셈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참값이 여기라 그러면 이거는 프리시즌 한 거죠. 프리시즌이 높은 거죠. 그죠? 근데 정확도는 만약 참값이 여기라 그러면 정확도는 프리시즌은 얘들보다 낮지만 정확도는 높습니다. 액큐러시는 높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기가 참값이라면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프리시즌도 높고 액큐러시도 높은 실험이 되겠죠. 나중에 계속 나올 테니까 이게 프리시즌, 재현성 또는 정밀성, 재현성이라는 말이 좀 더 와닿는 말이고, 액큐러시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수치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 프리시즌이 뭐고 액큐러시가 높고 프리시즌이 높은 분석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 다음 주에 숙제 내줄 거거든요. 아마도 숙제는 3장까지 아니라 4장 중간까지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배우는 4장까지를 바탕으로 숙제를 낼 거고, 숙제가 총 3번이죠. 그죠? 그래서 숙제는 아마 계산하는 문제가 비슷하게 될 거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나중에 시험에는 뭔가 제가 여러분들의 용어를 물어본다든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이해해야 할 용어, 69페이지는 각 챕터마다 뒤에 나오는 이해해야 될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용어들이 있으니까 걔들을 뭐 설명하라든지 나오겠지만, 숙제는 되도록이면 계산하는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리나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기록을 중지하고 마지막으로 출석을